반갑습니다. 하나방역 김원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 바로 이겁니다. 방역 가격 왜 제각각인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새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보면은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임대에 적혀져 있는 표지판을 너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금액도 줄이고 저런 금액도 줄이고 이렇게 많이 줄이는데, 방역 또 우리랑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빼놓을 수가 없냐면, 전 세계를 보면 이제 살충제를 사용하는 양이 있는데 저희 나라가 순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순위에 들어가 있죠. 그 말은 물론 농약에도 다 포함되고 하지만 우리 실생활과 방역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혹은 가게 혹은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역업체를 부릅니다. 방역업체를 부르는데 금액이 다 제각각이에요.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혹은 집으로 칩시다. 집으로 치고 해충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검색을 해가지고 제일 유명한 업체를 찾는 것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 통해서 야 여기 잘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하는 방법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리뷰를 막 찾아보는 겁니다.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구글링을 해서 이제 리뷰를 찾아보는 건데, 그렇게까지만 하셔도 아주 합리적으로 좋은 방역 업체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플러스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아는 거 힘이지 않습니까? 21세기에 더 정보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지식을 하고자 또 이런 영상을 찍게 됐는데, 해충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불렀어요. 부르지라고 견적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새 숨고나 크몽도 있을 수가 있고, 이거 검색을 해서 여러 가지 업체 전화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3개의 업체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A 업체, B 업체, C 업체, 이렇게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았는데, A 업체는 7만원, B 업체는 12만원, C 업체는 30만원. 이러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제일 싼 업체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중간 금액을 해야 되는지, 무조건 비싼 업체를 불러서 한 번에 끝내야 되는지, 그럼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고민이 되냐면, 우리가 자동차나 아니면 노트북 같이 공산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스펙이 있어요. 스펙, 소재를 뭐로 사용했다, 엔진의 몇 마력이다, 아니면 CPU, 하드디스크 어떻게 됐다, 이런 걸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혀 무지하다 보니까 7만원이 맞는 건지 12만원이 맞는 건지 30만원이 맞는 건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일단 한번 불러봤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른 업체를 찾고, 혹은 여기서 잘 되면 다행인데 또 안 돼서 다른 업체를 찾고,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꽤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병원 찾아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을 조금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영상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 길게 하는 거 먼저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일단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알면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알아가는 영상을 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만원이 있고 12만원이 있고 30만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금액만 보시고 제일 저렴한 업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좀 해보십시오. 무조건 금액 보고 이 업체를 불러야겠다, 저 업체를 불러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해서 왜 7만원인지, 왜 12만원인지, 왜 30만원인지 이런 거를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 어떻게 퇴치가 되는지, 1회 만에 되는지 2, 3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방역 업체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얘는 왜 7만원 불렀을까? 얘는 왜 12만원 불렀을까? 얘는 왜 30만원 불렀을까?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예전에 내가 뭐 방해업체 불렀을 때는 한, 한 10만 돈 했던 것 같은데 왜 요번에는 30만 원, 40만 원이 나오는지 이거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왜 금액이 나오는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만 물어보셔도, 그 다음에 상담을 조금 깊게 좀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하셔도 충분하게 좋은 방역업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50% 정도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50%를 채우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방역업체를 부릅니다. 어떤 트러블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우리 입장에서 소독 방역업체라고 하면, 세균 바이러스가 먼저 떠오르죠. 예전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세균 바이러스 살균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충, 그리고 설치류.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이 제일 많이 접하실 수 있는 카테고리일 것 같아요. 세균 바이러스 때문에 소독 작업을 받아야 된다든지, 해충 관련해서 트러블 때문에 방역업체를 부르신다든지, 설치류, 쥐입니다, 쥐. 쥐 때문에 방역업체를 부르신다든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방역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막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뭐 다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이 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한 5만원, 10만원 주고 불렀는데 왜 요번에 30만원 달라 하냐? 저번에 5만원 했지 않느냐? 왜 요번에 30만원 달라고 하냐? 그게 아니라 작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요거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세균 바이러스는 예전에 막 뿌렸어요. 막 뿌렸는데 지금은 뿌리는 것을 질병관리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을 닦아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공간에서 내가 살균 작업을 진행할 때는 표면을 다 닦아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는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똑같이 의뢰를 하셔도 비용이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해충, 설치류,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를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친구들입니다. 일단은 해충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방역업체 작업이 뭐가 다르냐? 해충, 뭐 보행해충이 있을 거고요. 비례해충이 있을 겁니다. 날벌레입니다, 비례해충은. 그 다음에 미세해충,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 방식이 다 조금씩 달라요. 오, 복잡하네, 좀 다르네. 근데 이제 쉽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충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한 70% 이상, 70% 이상은 바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혐오하고 너무나 생존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강한 우리 바퀴. 바퀴인데 바퀴도 이제 종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저희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이라면 아마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침입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침입 혹은 유입을 됐지만 가주성, 실내에서 번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에 따라 작업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침입하는 친구들은 경우가 있긴 있지만 뭐 실내로 들어왔는데 새끼들이 유충들, 자충들이 좀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주 작업이 외부의 침입을 막는 거에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애들을 잡고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 집안으로, 우리 가게로 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작업이 중요해요. 얘네는 이쪽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집은 막는 공간들이 좀 많거나 하면 좀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면 비용이 좀 낮아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독일바퀴. 저 독일차는 되게 좋아하는데 독일바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독일바퀴는 아주 징글징글하게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러면 번식 정도에 따라서 뭐 단계는 저희를 확인을 하는데, 단계에 따라서 기본 작업, 식독제만 할지, 아니면 잔류 처리도 하고 식독제도 하고 트랩도 설치하고 할지, 아니면 공간 살충을 한번 하고 요걸로 넘어갈지, 그레이드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집에서 바퀴가 나왔을 때랑
B라는 집에서 바퀴가 나왔을 때랑 C라는 집에서 바퀴가 나왔을 때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금액만 싸다고 싼 게 비지떡입니다. 무조건 금액만 싸다고 전하지 마시고 좀 차근차근 여러 방역업체와 얘기를 좀 해보시면서 그 다음에 사항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작업이 진행될지 맞춰서 방역업체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바퀴만 봐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 한번 얘기해 볼게요. G가 왜 G를 말씀을 드리냐면 해충 얘기를 하면 너무 끝도 없습니다. 너무 끝도 없다 보니까 두 가지만 딱 깊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깊은 건 아니지만 살짝 깊게, 살짝의 수심 조금 깊게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일단 바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충 관련 문제 겪는 게 바퀴이기 때문에 바퀴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G는 요즘에는 이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많은 공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또 겨울철 되면 G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날씨가 추워지고 외부에 먹을 게 조금 줄어들고 하다 보면 산란이란다. 이제 우리 새끼들이 또 낳는 그런 시기가 되게 되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집 안이나 가게 안으로 막 들어와요. 근데 제가 G 얘기를 왜 꺼냈냐면, 바퀴도 작업 횟수에 따라서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도나 번식 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G가 제일 심합니다. G는 금액이 기본 작업일 때랑 뭔가를 막는 게 많이 생기면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고객님들이 마음이 상해요. 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거 너네 금방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G가 어렵습니다. 바퀴도 어렵고 G도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이제 G가 실수로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이제 건물이 오래되거나 하면 균열 같은 게 있으니까 실수로 확 하다가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새 집에서도 나옵니다. 새 집에서도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작업이 조금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왜냐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아파트를 무너뜨려 다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균열을 하나하나 다 보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쉽게 잡히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게 좀 문제가 생기냐면, G가 많이 나오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가정집은 조금 빈도수가 낮긴 하지만 이제 상가에 G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천장을 막 올라가 보거나 아니면 구석을 디봐 보면 배설물로 범벅이 돼 있고 G 찌린내가 나고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공간들은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고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1층에 있는 집이었는데 이제 건물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 에어컨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에어컨 배관이 천장을 들어갑니다. 천장을 들어가는데 여기 건물 사이 틈이 있잖아요. 근데 이 틈이 배관이 이렇게 들어가면 겉에는 실리콘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건물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요를 보니까 요를 다 갉아먹었어요. 실리콘 다 갉아먹고 안으로 이제 슥슥 너무 좋은 출입구인 이 바닥에는 배설물들이 엄청 있고, 이렇게 벽을 타고 넘어가거나 어디 구석을 뒤져가지고 구멍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용,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것들이 방역에 대해서 모든 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해충의 문제나
아니면 심각도에 따라서 작업 방식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이제 견적을 구하셨을 때 여기 이제 업체에도 문의하고 저기 업체에도 문의하고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해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관리랑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해충을 뭔지 모르겠다 하면 잘 나오게 찍어서 방역업체 물어보세요. 그러면 동종 파악해 줍니다. 어떤 문제고 이거는 위험도가 낮고 혹은 위험도 높고 이런 거 방역업체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해충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견적 받으실 때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으셨으면 단순하게 금액만 보고 하지 마시고 조금 여기도 전화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저기도 전화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작업이 조금 왜 이 금액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 관리 제일 중요합니다.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의사항 또 말씀드리는 게 안전 중요합니다. 약품을 잘 쓰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거나 관리가 미흡하게 되면 안전사고 각종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있거나 반려견이 있으면 애완동물이 있으면 주의사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잘 해줄 수 있는 업체를 확인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물론 번거롭겠지만 저희가 생활하는 공간의 안전을 아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방역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